네, 김영윤 폴리티코 연구소장 모셨는데요.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김영윤 소장은 이준석 스나이퍼에서 한동훈 스나이퍼로도 맹하라 가셨는데 한동훈, 이게 한동훈 얘기를 하니까 속이 참 이게 메스꺼운 이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동훈에 대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왜 대통령에 나오지? 하려고 하지가 아니고 왜 대통령에 나오지? 뭔데? 그러니까 뭐라서? 약간 그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을 보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승환이 오버랩돼요. 이승환, 이준석 뭐 그런 식으로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승환 이렇게 하면 60 다 돼가잖아요. 다 돼가는 게 아니라 60일걸?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이값 못하고 그냥 언제나 그냥 지는 40인 줄 알아. 어린 왕자처럼 막 행동을 막 그렇게 하는데 손주 볼 나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한동훈이 요즘에 북콘서트 다니는 거 보면 코디가 안 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걸 어필하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젊어 보이려고 요즘은 이 티셔츠 바람으로 저렇게 세탁 바람으로 저거 하더라고. 누구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소지섭? 에이, 그 소지섭 명예훼손이에요. 그거 어디다가 그래요? 붙입니까, 소지섭?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극과 극의 대비를 좀 보려고 하는데 소지섭은 어깨 깡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깨 깡패들이 사실 뭐 카디건 입고 그냥 툭툭 걸치면 그냥 어깨 깡패니까 그냥 전체가 깡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이게 이런 코디를 하는지.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위장을 좋아하잖아. 가발, 뽕, 캉캉 슈즈. 근데 이제 위장을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가디건으로 외장 이렇게 좀 커 보이게 자기가 몸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세히. 어깨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어깨가 아니야. 여기 와 있어. 여기 보면 여기. 어깨가 좁아. 그러니까 옷을 저렇게 크게. 하나 찍었어 하여튼.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약간 이승환 오버랩 되고, 이게 뭐랄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실된 모습이 아니고 뭔가가 있다. 그런 생각. 그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30들에게 북콘서트에서 뭔가 미래 세대의 시대 교체, 이제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겁나요. 어떤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배신의 시대, 아니요, 그냥 국가 자체를 시대를 바꾸는 거. 살모사의 시대. 그냥 뭐 사회주의 진영으로 뚝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냥 시대 교체를 들고 나오면서 뭔가 2030들에게 접촉면을 좀 넓히면서 뭔가 있잖아요, 막 대화가 가능하다 막 이런 거 하면서 계엄은 막 내가 해제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의 정치 이력 뭐 있는데요? 그래서 왜 대통령에 나오지? 왜 대통령에 이 사람이 대통령을 언급하지? 저는 그게 자꾸 이제 의문인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이죠. 일종의 이제 과대망상증이지. 자기가 이제 막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되는. 이게 과대망상. 아니 그게 병이 있대요. 그러면 과대망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21년의 검사 생활을 그거를 싹 지우고 책을 냈어요. 그리고 1년간의 그 선거 말아 잡수는 거 그거를 갖고 이제 이력이라고 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정치 이력이 뭔지 아시죠? 비상계엄 해제했어. 그런데 비상계엄을 해제했대요. 쥐가 한 표 행사도 못해요. 아니 그리고 지가 내가 투표했냐? 이렇게 해놓고 요 야비한 놈 봐. 이제는 자기가 또 비상계엄 해제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국회의원 아니죠.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죠. 한 표도 행사 못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 때 야 한동훈 데리고 와 물병 던지고 막 난리 났을 때 여러분 이철규 의원님 일어나시고요. 막 이러면서 나 그때만 내가 생각하고 투표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잖아. 제가 투표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 했습니까? 막 그때는 자기 한 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를 왜 저한테 화풀이 하세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나와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했어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웃긴 거죠. 한 표 행사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요. 이 조국혁신당이랑 더불어민주당에서 151명 이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결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이 그냥 배신의 세력 그 18마리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 의결한 그게 되게 큰 것처럼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열하죠. 큰 배신을 한 거지. 엄청 비열한 거죠.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한 게 마치 정치 반짝반짝거리는 나의 정치 이력.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군합발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나는 정말 저는요. 이게 이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게 어느 쪽의 시각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위치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민주당의 시각으로 전부 다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했던 말 있잖아요. 군합발로.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이 어쨌을 거고. 아니 솔직히 군인들이 두드러 맞은 거 아시죠? 그럼 군인들이 두드러 맞았어요. 그런데 뭐 유혈 사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 꽂혀가지고 이게 시야가 좁다라고 해야 되나? 해석을 하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보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분수를 모른다? 그런 거 같아요. 분수를 모른다는 좀 그래도 귀엽게 표현한 건데. 아 그래요? 어떻게 그 표현? 가대망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이야. 일종의 카인드 오브 정신병이야. 카인드 오브. 네. 이쪽도 한 일종. 단계 더 나간 정신병자 하나 있던데. 일종의. 조기 대선. 저는 그렇게 내가 그냥 추측이고 내가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 아니면 과대망상을 꿈꾸는 거 아닌가 그러지.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 초등학생들도 이야기를 해요. 미래 꿈이 뭐야? 뭐 대통령이요. 뭐 요즘에는 연예인이요. 막 이렇게 그거와는 또 다른 거야. 거잖아. 그건 다른. 왜냐면 그건 꿈이지. 삶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건 그러면 꿈이고. 상황 판단에 대한 게 좀 인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북콘서트를 한다. 뭐 한 딸들이 와서 막 뭐 황태자도 외친다더라고요. 황태자?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 부산 같은 경우는 영광도서에서 했대요. 서면에 영광도서에서 했는지 뭐 어느 위치인지 영광도서라는 곳에서 했는데 배신자 꺼져라까지 규탄 대회까지 앞에서 이뤘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 자유우파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 인터뷰에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기승전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요. 정말 지금 이재명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지 않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비상계엄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갑자기 훅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드러 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력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이재명은 범죄자고 윤 대통령은 잘못됐다. 그게 나밖에 없다 이거야.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윤석열 계엄 잘못했죠? 내가 계엄을 막았으니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 논리를 과대망상을 꿈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인터뷰 곳곳에 나와가지고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이제 해야 되는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뭐 2028년 3년까지만 하고 중임제를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나는 포기할 자신이 있다. 네, 저는 3년만 하고 나오겠다. 뭐예요? 3년만 하고 나와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연금 받아 처잡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국민을 상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를 상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지도자로서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선거 이력이잖아요. 뭐 이겼다라든지 그런 좋은 이력이 있으면 그래 뭐 한번 기대는 해볼까 왜라는 질문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선거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선출직 그거 당대표 된가? 말 안 먹었지 선거를. 지금까지 다 임명직이었잖아요. 고시 한번 돼가지고 검사 생활 21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픽 돼가지고 갑자기 신분 상승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그 다음에는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죠. 그리고 또 비대위도 임명직이 된 거잖아요. 선출직은 단 한 번뿐이었어요. 당대표 선거. 선관위가 관여했잖아요. 그 당대표에 누가 됐었죠? 이준석도 당대표가 그러니까. 됐었잖아요. K보팅이 관리했었잖아요. 이준석과 같은 부류야. 이준석 그다음에 조국의 관종기도 있고 조국의 그 있잖아 이상한 그 관종기 그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냥 끔찍한 혼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0%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우파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꾸 나는 보수의 우파다라고 경남 좌파. 우파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디에 나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나오고 난 뒤에 이 이재명이 중도 보수에 대한 언급을 뚝 끊었다. 내가 중도 보수기 때문이다. 그래놓고서는 어떤 또 인터뷰 가서는 나는 보수다 얘기하고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진영은 좌예요. 그 좌에서 밀리고 워낙 강성이 있으니까 밀리고 와서 어정쩡한 갈 데 없으니까 이 보수 진영에 와서 지금 놀고 자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조금 한심하다라고 봐요. 이 국민의힘에서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네. 윤과 한동훈 화해시키려 애썼는데 실패했다 돌아오기 어려워. 왜 화해시키라고 그래? 내 처인제 한동훈은 그만 미련을 가지고 좀 왜 그래 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요. 그때 아유. 우리 국민의힘 한참 이준석이 안겨 나가고 그냥 막 있을 때 고름 막 짜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있을 때처럼 무조건 뭐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수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요.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립을 정확하게 시키고 보수는 보수대로 뭉치고 우리가 어디와 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광화문, 여의도, 전국에 집회하시는 분들 있죠. 자유우파 세계들 그 세계와 함께 손을 잡아서 더욱 강력하게 보수 진영을 땅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는요. 그때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그때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인기냐 또는 누가 승리할 것 같으냐 그쪽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이 매력적일 때. 그러면 이게 어정쩡하게 중도파리 한다라고 해서 확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구역에 대해서 땅땅하게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돌려야지. 온 잡탕밥들 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뻔하게 지금 내홍 일으키고 반란하고 있고 저기 광주 가서 뭐 눈물 질질 짜고 있고 비석 닦고 있고 거기 꽃 받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덩어리만 대가리좀만 늘리면 뭐합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요한 의원도 이제 한동훈 때 비례로 들어왔죠. 당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외쳤는지 그거를 보면 갈 길이 뻔하게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안 보고 있는 건지 못 보고 있는 건지 저쪽 왼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답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요한 그 의원도 그 호남에서 나고 자라서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 우파는 아닌 것 같아. 뭔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 대한 애정이랄까 애국심은 투철해요. 그런데 호남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그 근본적인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미우나 고우나 뭐 예정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선명하게 드러나신 분 있죠. 나라 살리기에 앞장섰던 분, 기회주의자 떨쳐내고 이 권력 추종자들 떨쳐내고 이 국회의원을 잡으로 삼는 사람들 떨쳐내고 이게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잇는 차기의 정권 연장의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좀 뭔가 유튜브 세상에서 옳은 소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튜브를 한 이틀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도 필요 없어요. 하루만 보시면 본인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국힘당이 잘못된 거는
수술할 때 수술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승민 그때 배신할 때 유승민을 끝까지 지금까지 그 대선 주자로 기웃기웃하게 만들고 출당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준석, 네. 예, 그 다음에 한동훈 그냥 계속 저러니까 미련을 가지고 자꾸 뭐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된 거야. 플러스 정치는 국민들과 무슨 세력을 넓히는 거지 배신자를 플러스하면은 망하는데. 배신자를 플러스하재요. 안 된대. 배신자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거 플러스해야지. 안 그러잖아. 한동훈이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죽어도 안 하잖아. 이준석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배신했다는 얘기 죽어도 안 해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당했다라고 얘기해. 당했다고 오히려 그러잖아. 한동훈이도 그래요. 맞아요. 그래 그런 놈이나 무슨 플러스 정치를 해. 그럼 망하는 거인데. 그래서 국임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임당이 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끝났다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의 DNA가 그렇잖아요. 이 배신을 용서를 못해요. 네. 왼수는 들고 살 수 있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근데 배신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배신해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플러스해도 되지. 그땐 생각 좀 해봐야죠. 네, 그때는. 생각 좀 해보는데. 근데 잘못했다는 얘기 아직도 안 하고 윤 대통령 자기가 계엄을 막은 사람이라고 막 오히려 자랑하고 있잖아. 그건 무슨 얘기야? 그러네. 배신한 게 내가 잘했다는 건데 그게 훈장이라는 건데 그런 놈을 어떻게 플러스를 해?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 국민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끊어낼 때는 과감하게 끊어내야지 국민들에게 그래도 신뢰를 잃지 않는다. 요런 짓 좀 하지 말자.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것도 한번 켜봤는데요. 일단은 거북스럽습니다. 한 배신. 정리했습니다. 네. 거북스럽답니다. 김영윤 소장이.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